반갑습니다. 교과서 핵심 개념으로 완성하는 수료연술 김지은입니다. 오늘 받으신 자료 중에서요. 이제 약수령 논술 요약 자료집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거 보면서 이제 약수령 논술이 어떤 것인지 조금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특징과 대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왜냐면 이제 문과인 친구들하고 이과인 친구들하고 지금 책자를 다르게 받으셨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거 지금 논술의 길 안에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 중에서 약수령 논술을 보는 학교들만 추려서 다시 정리를 한 자료입니다. 자, 보시면요. 이제 수리논술 전형이라는 건 어떤 전형이냐. 그러니까 당연히 잘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제 수리논술 전형을 생각도 안 하고 계시다가 이제 설명회를 처음 오시면 사실 아무것도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수리논술 전형은요. 논술 고사와 학생부와 수능 최저 총 세 가지만 가지고 대학을 가는 전형이에요. 근데 수능 최저라는 거는 자격 조건이에요. 그래서 수능 최저를 맞추면 시험을 볼 수 있고 수능 최저를 못 맞추면 시험을 못 보고 그리고 수능 최저를 못 맞췄는데 시험을 보면 어차피 논술을 잘 봐도 그냥 무조건 탈락. 그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는 그냥 시험을 볼 수 있냐 없냐의 자격 조건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결국은 논술 점수를 가지고 이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일 많이 걱정하시는 게 학생부 교과예요. 비교과는 이제 약수령 논술 중에서는 비교과를 본 학교가 하나도 없는데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비교과는 이제 출석이나 아니면은 봉사활동이에요. 근데 출석이랑 봉사활동도 그냥 안 했다 뭐 이게 아니고 그 만점 점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석도 뭐 무단 결석 2번 이상 이런 식이면 그때부터 감점이 조금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약수령에서는 비교과가 없고요. 교과 걱정을 진짜 많이 하시는데 교과도 제가 이따가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거지만 생각보다 감점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논술 하나 잘 보면 대학을 갈 수 있는 전형이 논술 전형이에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 준비를 해야 되냐? 그러면 확종 안 되고, 그죠? 내신 안 되고, 아무것도 다른 전형을 쓸 수 없는 친구들은, 그 당연히 수능 하나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수능으로 40%밖에 뽑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전형을 쓸 수 없는 친구들이 당연히 논술 전형을 쓸 수밖에 없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약수령은 좀 수학도 조금 그래도 다른 과목보다 뭐 잘한다거나 아니면은 국어 수학 조합이 나쁘지 않다. 이런 친구들이 준비를 했을 때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은 그런 전형입니다. 그럼 약수령 논술의 이제 특징 및 대비법을 말씀드릴 건데 전 이제 수학 선생님이니까 수학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요. 신설대학을 조금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올해 처음으로 시험을 치는 학교가 국민대하고 강남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왜 국민대 강남대를 말씀드렸냐면 전형을 발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약수령인지 아닌지 모른다. 근데 국민대 같은 경우는 원래 인문 논술이 있었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을 올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그냥 정통 인문 논술로 갈 것이다라고 많이 보시고요. 강남대 같은 경우는 이제 입학처장이 이제 살살 말을 흘리고 있다. 여기는 그냥 약수령으로 시험을 볼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이제 많이 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도 국민대는 잘 모르겠지만 강남대는 약수령으로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발표는 언제 하냐면 5월 말에 모든 대학에서 모집 요강을 발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 모집 요강에 이제 나와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는 EBS 연계 교재에서 출제된다는 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수원 수투까지 시험을 보는데 이제 어떤 학교는 미적까지 시험 보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모든 학교들이 다 어디에서 출제가 되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당연히 교과서를 보겠지만 그 모집 요강에요. 발표할 때 아예 딱 이렇게 명시를 해놨어요. EBS 연계교재, 수특 수완에서 변형해서 출제하겠다. 정말 그래서 모든 기출들을 봐도요. 수특 수완에서 변형해서 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잘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수능 등급에서 수학 등급이 1, 2등급인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은요. 수특 수완을요. 진짜 몇 회독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냥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근데 약수령 논술을 보는 친구들의 수학 등급을 생각하면 3등급이면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그죠? 3등급이면 진짜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3, 4등급이 이제 4등급 정도가 기본인 것 같아요. 항상 보면은. 그러면 그 친구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EBS 연계 교재를 한 번쯤 훑어봤다. 본인 아니고 학교에서.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너 봤어? 수특수한 제대로 봤어? 라고 하면 사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너 수능은 뭘로 공부하니? 그냥 기출 푸는데.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수능을 보더라도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그쵸? EBS 연결고제 특수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친구들이 자꾸 제대로 진짜 안 풀거든요. 특히 3, 4등급 친구들, 5등급 친구들 진짜 안 풀어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국어도 수학도 진짜 진짜 중요해요. 여기서 다 기출 변형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 세 번째로는 수능 최저 등급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수능 최저 등급 보는 법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정리한 표가 좀 요약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어머님들께서 보실 때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좀 잘 안 보이실 수 있어서요. 3페이지 보시면 자, 아까 말씀드렸던 약술형 논술 요약 자료집의 3페이지를 보시면 가나다 순으로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가나다 순으로 이제 약술형 논술을 보는 15개 대학을 정리를 해놨고, 지금 PPT에는 이제 가천대랑 강남대만 써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잘 안 보이시면 3페이지에 있는 그 표 제일 위에 가천대랑 강남대 보시면 돼요. 제일 왼쪽에 있는 기둥에는 가천대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서 두 번째는 반영비, 논술대, 교과대, 비교과가 몇 대 몇 대 몇이냐. 그럼 100대 빵 대 빵이면 여기는 논술만 보겠다. 그죠? 논술만 보고 교과 안 본다, 비교과 안 본다는 뜻이고요. 이제 조금 그 트렌드를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 가천대가 약수령 논술 시작했을 때 내신을 몇 프로 봤냐면요. 교과를 40% 봤어요. 그래서 논술대 교과가 60대 40이었는데 조금 지나더니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더니 80대 20을 보기 시작했어요. 논술을 80 보고 그다음에 내신을 20 보더니 이제 100으로 바꾼 거예요. 왜냐면 내신을 진짜 안 보겠다는 의미인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학교들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신을 진짜 많이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대 빵 대 빵이고요. 유형에서 제일 윗줄에 볼게요. 윗줄에 수하고 미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수학 시험만 볼 거고 가로치고 미는 미적까지 볼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천대 의대는요. 미적까지 보고 언어 논술 없어요. 수리 논술만 봅니다. 그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써 있는 거 보시면 국어, 그다음 수미기, 영, 과, 이평, 소수점 절사 중 3합 3 이렇게 써 있는데 하나씩 말씀드리면 국은 국어예요. 수, 괄호, 미기는 미적 기하 확통 중에 미적 기하 선택한 친구들만 볼 수 있다. 확통은 안 된다. 그 다음에 영어는 영은 영어. 과, 이평, 소수점 절사는요. 과탐으로 만약 너가 수능 최저를 맞출 거라면 두 개 평균이고 두 개 평균의 소수점은 절사야 라는 뜻이니까요. 이제 소수점 밑으로는 버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제가 과탐을 두 과목 봤는데 하나 1등급 하나 2등급 받았어요. 그럼 1.5등급이죠 평균이. 그러면 1.5등급의 소수점 버리고 1등급으로 쳐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과탐을 볼 거면 2평 소수점 절사 중 3합 3이니까 3개 골라서 3등급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니까 1등급 3개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의대죠. 그 다음에 가천대에서 두 번째 클라우드 공학과를 말씀드리면 국수, 미기, 영, 과, 이평, 소수점 절사 중 2합 4. 이제 좀 보이세요? 네, 국어랑 수학은 미적 기하, 그다음 영어, 과탐으로 할 거면 두 개 평균의 소수점 절사 해서 두 개 평균 합이 4등급 이내가 나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한국사에 하이폰이 돼 있는 건 어떤 뜻이냐면 한국사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언급하지 않은 학교는 그냥 필수로 시험만 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연계열까지 말씀드리고 강남대로 넘어갈게요. 자연계열 보시면 국수형 4/과 1중 1개 3등급이에요. 국어, 수학, 영어, 그 다음에 사탐이든 과탐이든 상관없으니까 탐구 한 과목 중에서 하나만 상등급 나오면 그러면 수능 최저 맞춘 거야 라는 뜻이니까 만약에 우리 아이가 자연계열을 쓸 거다 그러면 3등급 하나는 전략적으로 무조건 맞출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제일 밑으로 내려와서 강남대를 보시면 이제 대학명 강남대 한 칸 오른쪽으로 가시면 반영비는 80대 20대 0이니까 논술 80%의 내신을 교과 20% 보겠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유형은 미발표라서 수학 언어를 볼 건지 수학을 볼 건지 아직은 모르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공학 계열로 뽑을 거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무라서 없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안 봐도 괜찮나요? 네, 안 봐도 괜찮아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학교는요. 수능 안 보고 그냥 시험 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3페이지에 있는 표들을 집에 가셔서 이제 다른 학교도 관심 있는 학교도 보시면 이제 잘 보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수언에 수 원투 이렇게 써 있잖아요. 가천대 클라우드 공학과 자연계열 바이오로직스학과는 수언 수 원투 이렇게 써 있는 거는 수학 시험과 언어 시험, 그러니까 수학이랑 국어 시험 둘 다 볼 거고, 그 다음에 수학은 수원 수투까지만 볼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험 범위는 대부분은 수원 수투까지만 볼 거고요. 미적을 보는 학교가 딱 두 군데 있는데 가천대 의대하고 고려대 세종하고 두 개 빼곤 다 수원 수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요.
네, 4페이지 볼게요. 4페이지에서는 이제 국어, 수학, 비율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제 문항수랑 시험 시간을 좀 정리를 했는데 인문 계열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맨 첫 번째 줄에 가천대 보시면 국어 9문항에 수학 6문항에 시험 시간은 15문항에 80분입니다. 시험 문제가요. 수능하고 거의 똑같이 나와요. 거의 똑같이 나오고요. 이제 보통 3점짜리와 4점짜리를 좀 섞어서 나오는 그 정도 난이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안정적으로 꼭 합격을 하고 싶다. 그러면 15문제 중에 한 13문제 정도 맞추면 웬만하면 다 안정적으로 합격하실 수 있어요. 다른 학교들도 거의 비슷한데 이제 한국공학대 경영학부가 다른 한국공학대에서 다른 과는 없는데 경영학부만 인문이에요. 근데 여기는 수학 시험만 봐야 됩니다. 국어 시험이 없어요. 수학 시험만 봐야 되고 작년에는 9문항에 80분 수학 시험을 봤었는데 올해부터는 15문항을 보겠다고 얘기가 이제 나왔는데 시험 시간 얘기는 안 나와서 아마 그건 이제 변경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시간을 조금 더 늘려서 시험을 보겠죠. 나머지는 이제 거의 비슷한 얘기이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이제 4페이지에서 위로 올라가시면 문항수 시험 시간 정리 중에서 자연 계열입니다. 자연 계열은 인문 계열보다 조금 더 학교 수가 많아요. 이제 가천대에서 의대 보시면 국어는 하이폰 없고 수학 8문항인데 시험 시간 80분이고요. 그다음에 밑에 내려가셔서 위에서 세 번째 줄에 고려대 세종이 아까 인문에는 없었어요. 그죠? 인문에 없었는데 이제 수학 시험만 약 6문항에 120분 시험을 볼 건데요. 사실은 이제 120분 여기도 시험 시간만 작년에 90분이었다가 120분으로 늘렸거든요. 근데 문항수는 또 언급을 안 해놨어요. 아마 여기도 문항수를 늘리지 않을까. 120분이면 문항수를 늘려서 시험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머지 대학도 비슷하다가요. 한국공학대 여기는 아까 이제 경영학부랑 같은 시험을 보게 될 거예요. 경영학부랑 같은 시험을 보고 수학이 약 15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다음에 아까 없었던 학교 중에서 한국기술교육대가 있고 한국외국어대가 있어요. 한국기술교육대도 약 10문제 정도 80분 시험 보고요. 한국외대가 조금 약수령이라고 하기에 좀 애매한 학교인데요. 이건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한국외대도 약 7문항에 90분 시험을 봅니다. 그다음에 홍대, 세종도 아까 없었죠. 홍대, 세종도 인문 계열은 없는데 이제 자연 계열에서는 수학만 7문항 70분 시험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홍대, 세종이나 고대, 세종 이런 데는 인문으로 안 뽑냐? 뽑는데 그냥 인문 논술로 봐요. 약수령은 아니에요. 그래서 인문 논술 중에서도 조금 더 간략한 버전이긴 하지만 약수령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5번째 논술 반영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논술 반영 비율은 이제 아까 표에도 있었지만 이제 100% 보는 학교가 뭐 가천대, 고대세종, 국민대, 삼육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외대에서 우리 아이가 내신이 7등급, 8등급, 9등급이다. 그러면 이제 이런 데 써야 되죠. 그죠? 이런 데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90% 보는 학교는 상명대, 서경대, 신한대, 홍대, 세종이고 80% 보는 학교는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00%, 90%, 80%까지만 보고요. 그러니까 내신 기준으로는 맥시멈 20%까지만 내신을 보겠다는 뜻이에요. 자, 넘어가서 6번째로 학교별 내신 반영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프린트에서는요. 6페이지를 보시면 있습니다. 6페이지에 있는 표인데요. 그 6페이지에서 보시면 지금 PPT에는 없는데 표가 2개 있잖아요. 위에 있는 표를 보시면 맨 첫 번째 줄에 가천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 칸씩 오른쪽으로 옮기시면 반영 비율 100대 빵 대 빵, 진로 선택 반영 여부, 저 반영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논술 100%로 보니까 내신 당연히 상관없어서 그래서 위에서 보면은 가천대, 고대세종, 국민대, 삼육대, 한국외대, 한기교는 논술 100%니까 이건 내신표 보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밑으로 강남대, 수원대, 홍대는요. 등급별 점수를 아직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5월 말에 모집 요항이 나오면 다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바로 밑에 있는 2번째 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요 표인데요. 맨 위에 상명대 한번 보시면 여기 PPT 보셔도 되고 프린트 보셔도 돼요. 상명대를 보시면 반영 비율 90대 10대 0이니까 논술 90% 보겠다는 뜻이죠. 진로 선택 반영 여부는 반영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지금 색깔 있는 데를 보시면 1등급하고 제가 6등급을 이제 표시를 해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보통 이제 6등급이 점수가 제일 많이 깎이는 구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6등급 표시를 해놨고요.
상명대 같은 경우 보시면 1등급은 10점이고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으로 갈수록 1점씩 깎이고 있어요. 그래서 6등급인 친구는 100점 만점에 5점이 깎여서 5점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비율로 보자면 사실 좀 많이 깎이는 편이에요. 많이 깎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5점 깎이면 조금 위험할 수 있죠. 이런 데는 상명대가 만약 문제를 쉽게 냈다. 그럼 적의 변별력이 될 수 있죠.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상명대가 문제를 어렵게 내면요. 그러면 사실 문제를 어렵게 내면 5점이 그렇게 큰 점수가 아닐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래도 많이 깎이는 편이다라는 걸 좀 보시고요. 을지대 같은 경우는 1등급이면 이제 100점 만점에 20점이에요. 내신 점수가. 근데 6등급이면 18점이니까 몇 점 깎이냐면 2등급 깎이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6등급 친구도 상관이 없다. 근데 이제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쭉 가다가 갑자기 훅 떨어지는 구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6등급은 괜찮다가 7등급에서 갑자기 떨어지잖아요. 그럼 7등급이면 좀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그죠?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문제가 쉬우면 쉬울수록 여기에 점수 1점 1점이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이 쉬운 학교는 너무 이제 7등급인 친구가 도전하기엔 좀 힘들 수 있다. 그걸 좀 생각하셔야 돼요. 서경대 같은 경우는 1등급 10점인데 6등급은 9.5점이에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몇 점? 0.5점 감점이니까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7등급도 9점이니까 7등급이어도 상관없다. 그죠? 그 다음에 8등급은 8점이니까 8등급이어도 사실 그렇게 큰 무리 없다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다른 학교들도 보시면 크게 감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볼수록 상명대가 좀 많이 감점한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만약에 내신이 좀 약 안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제 이렇게 너무 많이 깎이는 학교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는 잘랐는데 프린트에 보시면 반영 교과목이라는 게 써 있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반영 교과목 보시면요. 반영 교과목이 전 과목을 볼 거냐 아니면 국수 영사 과한 전 과목을 볼 거냐 아니면 그 밑에 뭐 서경대 보시면 국어 수학 영어 각 과목당 상위 3과목 그래서 사회 과학 한국사 상위 3과목 이런 식으로 상위 몇 과목만 보면요 결국은 등급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학교마다 등급을 산정하는 그 기준이 굉장히 다 다르기 때문에 5월 말에 그죠?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모집 요강을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그거 언제 올라오는지 확인하기 싫으시면 그냥 6월 1일 날 보세요. 그죠? 6월 1일 날 들어가셔서 다 확인하면서 학교에서 보시면 우리 아이가 정확하게 그 전체 등급으로는 뭐 6등급 나오는데 해보니까 4등급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학교마다 등급이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걸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보시면 내신이 별로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내신 반영이 안 되고 이제 7번째로는요 학교별 특이사항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프린트에는 없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로는 가천대 의대고요. 출제 범위가 이제 수원수투 미적분까지 나온다는 게 조금 다른 학교랑 다른 점이죠. 그다음에 80분 8문항이고 수능 최저는 아까 앞에서 한 번에 정리한 표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가천대 의대가 이제 만약에 의대를 우리 아이를 좀 보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 중에서 가천대 의대는 접근성이 진짜 좋아요. 그죠? 미적까지밖에 안 보는 학교가 많지 않은 데다가 문제도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런 학교는요 실수하면 진짜 바로 탈락이에요. 그래서 절대 실수하지 않고 부분 점수 깎이지 않고 본인이 이제 어떻게 서술을 해야 되는지를 정리를 조금 연습을 많이 하고서 시험을 보러 가기를 좀 권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가천대 클라우드 공학과예요. 클라우드 공학과는요. 계약학과예요. 그래서 4년 전액 장학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졸업하면 바로 대기업 취직을 하죠. 이제 어디로 취직하냐면 카카오 엔터프라이즈로 취직을 하고요. 이제 이거는 이과니까 문항수가 국어 6문제, 수학 9문제 이렇게 되고요. 시험 시간 당연히 동일하고 수능 최저 앞에서 우리가 한번 봤지만 2합 4 이렇게 나오는데요. 생각보다 여기가 가기가 쉬워요. 왜냐면 2합 4를 맞추는 친구가요. 가천대 안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갈수록 대학 네임밸류보다 자꾸 과가 중요해지는 시기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을 보시면 안 되고 5년 뒤, 6년 뒤, 7년 뒤 우리 아이가 이제 졸업할 때를 생각을 더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사실 다 학교 네임밸류예요. 그죠? 학교 네임밸류고 저도 항상 상담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아직은 한국은 학교 네임밸류가 중요하니까 진짜 꼭 그렇게 상위권 과를 가려고 하지 말고 좋은 학교에 적당한 과를 간다면 전과해라. 뭐 항상 저도 이렇게 조금 더 얘기를 하는 편인데 그래서 가천대 클라우드 공학과를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안 써요. 가천대는 못 다니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정말 여기가 되게 높을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경쟁률이 그렇게 심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그래도 공부를 좀 잘하고 그런데 좀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이런 데 관심 있고 나중에 뭐 4년 전액 장학금 받으면서 바로 취직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노려볼 만한 좋은 학과입니다. 자, 세 번째로 고려대 세종이고요. 여기는 이제 왜 특이하다고 말씀드렸냐면 이제 미적분 때문에 그래요. 미적분. 그래서 보통은 수원 수투까지만 시험을 보는데 여기는 미적분까지 시험을 보니까 그래서 고대 세종을 생각하시면 미적분을 잘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학교보다 이제 문제가 어렵습니다. 문제를 쉽게 낸다고 얘기했지만 그래도 문제가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이제 약수령 논술에 비해서는 조금 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시험 시간도 말씀드렸죠.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래 90분, 작년까지 90분이었다가 120분, 30분 늘렸기 때문에 문항수도 늘어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수능 최저는 2함 6이고 그다음에 빅데이터 사이언스는 조금 달라요. 보시면 수능 최저가요. 이제 국어, 수학, 미기, 그다음 영어, 과탐 하나 중에서 2함 6인데 과탐 두 과목 응시 필수예요. 이게 쉽지 않죠. 요즘 사탐론 거의 다 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과탐 두 개 필수인 학교들이 몇 군데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거기를 시험을 못 쳤어요. 그래서 고대가 그런 학교였는데 고대는 이제 사탐 과탐 상관이 없어졌거든요. 근데 고대 세종은 여전히 과탐 두 과목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과탐 두 과목 응시가 필수인데 빅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만 사탐이나 과탐 중에서 아무거나 봐도 괜찮다. 그래서 만약에 과탐 두 과목을 꼭 선택해야 되는 우리 아이는 진짜 사탐에 정말 뭐 재능이 없고 흥미도 없고 아무것도 안 돼서 무조건 과탐 두 개 한다. 그런 친구들은요.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과탐 두 개를 꼭 봐야 하는 학교들을 전략적으로 노려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탐 두 과목을 기본으로 응시 필수인데 빅데이터 사이언스 학과만 여기만 사탐을 봐도 괜찮습니다. 네 번째로는 한국 외대고요. 여기 아까 전에 잠깐 말씀을 이제 뒤에 드리겠다 했는데 문제 유형이요. 약술이냐? 조금 애매해요. 약술이냐?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수리논술이냐? 정통 수리논술도 아니에요. 약간 혼종, 그러니까 과도기 같은 그런 친구인데 이 친구가 7문항이 나오고요. 시험이 90분인데 이제 7문항 중에서 마지막 문항이 논술처럼 나와요. 논술처럼 나오고 간단하지만 증명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수령이 아닌데 1번부터 6번까지는 조금 난이도 있는 그냥 약수령으로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약수령 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여긴 약수령인데 마지막에 이제 7번 문항에서 원래 한국 외대가요. 처음부터 논술 시작할 때부터 증명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수학적 귀납법, 그 다음에 뭐 귀류법 이런 걸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런 간단한 증명을 꼭 하나씩 이제 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증명이 나오는 학교가 여기 말고는 없습니다. 약수령 중에서는. 그래서 약수령 중에서 한국 외대를 준비하실 거면 여기는 마지막에 외대 파이널이나 외대 특강을 꼭 들으시기를 좀 추천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옛날 기출, 옛날에는 맨 처음에 몇 년 안 됐어요. 시작한 지 얘네가 수련수를. 근데 초창기 첫해 기출부터 다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수학적 귀납법이 매년 나왔었기 때문에 그 수학적 귀납법을 좀 준비를 같이 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수능 최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자연이에요. 자연은 용인에 있죠.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사탐, 과탐 중에 하나 해서 한 개 3등급만 맞추면 되는 건데 이제 밑에 랭귀지 앤 AI라는 학과가 있습니다. 여기는 서울이에요. 아시죠? 한국 외대 서울은 등급이 달라요. 서울은 이제 문과에서는 높은 학교잖아요. 좋은 학교이기 때문에 랭귀지 앤 AI는 국어, 수학, 영어, 사과탐 한 과목 중에서 2합사해서 최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만 서울 캠퍼스로 학교를 가는 그런 과예요. 그래서 보시고 우리 아이가 수학을 좀 잘하고 근데 서울로 가고 싶고 이 과가 진짜 마음에 든다라고 하시면 한번 전략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여기가 세요. 그죠? 딱 봐도 아시겠죠? 생각보다 합격이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거 꼭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합사 일단 생각보다 최저에서 많이 떨어졌고 최저 맞춘 친구들도 랭귀지인 AI가 좀 합격이 좀 쉽지 않더라고요. 항상 보면은. 그래서 저거는 그냥 조금 상향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쓰실 생각이 있으시면 꼭 저기 안정권으로 간다보다는 그래도 그냥 좀 상향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들은 대부분 국어, 수학 같이 시험을 보는 그냥 수능하고 똑같은 스타일인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네 종류의 네 종류의 학교, 이 학교들은 뭐 문제 유형이 조금 다르다거나 아니면은 최저가 다르다거나 아니면 학과가 조금 특별한 학과라든지 그래서 특징이 있는 학과들만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다 수능하고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네, 완벽하게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맨날 그래요. 따로 준비할 필요가 있냐? 아니, 잘하는 친구는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없습니다. 특히 국어 같은 경우는 근데 이거는 진짜 너무 다른데 저희가 이제 논술 학원 중에서 이제 제가 수학을 하다 보니까 국어를 너무 못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 중에서는. 그래서 약수령을 하는데 국어가 막 6등급이래요. 그러니까 문제를 아예 못 풀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자꾸 이제 문학 작품 좀 정리해주고 계속 정리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요. 서술하는 연습을 꼭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언제 시작하시더라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거를 EBS 연계 교재를 계속 꾸준하게 푸시고 그다음에 풀 때도 서술한다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친구들이 자꾸 그냥 답만 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아무것도 풀이 과정 없으면 답 점수 받을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서술하는 거 연습하시면서 연습을 하시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여덟 번째.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죠. 서술 연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어는 단답형이어서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서술 쪽에서는. 근데 수학은요. 정말 엉망진창 정말 딱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에요. 딱 제가 채점을 하고 첨삭을 해주면 정말 무슨 말인지 알아볼 수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교수님한테 설명한다고 생각하고 써봐. 교수님이 네 글을 봤을 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야, 그 정도만 쓰라고. 너무 자세하게 쓸 필요도 없다. 그렇지만 교수님이 얘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이 정도는 알아볼 수 있도록 서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남자친구들 글씨 예쁘게 써야 돼요. 그래서 글씨 알아볼 수 있어야 되고요. 한국말은요, 대충 흘렸어도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숫자는 똑바로 써야 되겠죠. 그렇죠? 숫자는 똑바로 좀 또박또박 써야 된다. 그리고 꼭 첨삭을 받아서 본인이 뭐가 서술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계속 확인을 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자, 아홉 번째로는요, 좀 실전 모의 논술을 통해서 실전 감각을 익히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간 안에 이걸 풀 수 있니? 80분 안에 15문제 더 풀 수 있겠어?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을 봐야 되냐면 국어 먼저 풀지, 수학 먼저 풀지. 이런 걸 하는데 이제 이건 친구들마다 너무너무 달라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선생님들, 그 저도 봤을 때 합격생 친구들이 가장 많이 추천하는 루트는 국어를 빨리 풀고 남는 시간에 수학 올인. 왜냐면 수학은 가끔 계산 막히는 거 있으면요. 시간이 훅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국어를 먼저 풀고 남는 시간에 수학에 올인해라 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친구들이 매번 실전 모의를 보면서 한 번은 국어를 먼저 풀어보고 한 번은 수학을 먼저 풀어보고 풀 때도 풀다가 안 되는 거 넘어가고 다른 거 먼저 풀고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본인의 스타일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 안에 문제 푸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가 엄청 어려워서 아무것도 못 푼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약수령은요. 시간 안에 다 틀리지 않고 푼 이런 연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약수령 논술입니다. 네, 그래서 왜 제 수업을 들어야 되냐? 제가 이제 어떻게 수업을 하냐? 그래서 약수령 논술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제가 대치동에서 수업을 했었고요. 저는 이제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제 한 번 학원에 오면 3시간 반 수업을 할 때요. 첫 번째 이제 단원별 개념 정리를 쭉 하고요. 이제 친구들 중에서 개념이 제대로 안 잡혀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단원별 개념 정리 또는 개념 서머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출들을 중간중간에 같이 이제 분석을 하고 또 시험도 같이 보고 그다음에 EBS 연계교재 너무 중요한데 친구들이 잘 안 풀기 때문에 당연히 EBS 연계교재 그리고 여기에서 계속 제가 변형해서 이제 계속 친구들한테 문제를 풀리고요. 두 번째로 이제 실전 모의 논술 및 첨삭을 진행을 합니다. 실전 모의 논술은 이제 이제 기본 평균적으로 이제 보통 수학 9개 정도 시험을 보잖아요. 그래서 수학 9문제만 한 60분 정도의 시험을 보고요. 근데 그 시험 보는 동안에 친구들 이제 한 명씩 불러서 첨삭을 합니다. 그래서 너가 이제 어느 부분이 잘 됐고 어느 부분이 못 됐고 이제 어떻게 조금 서술을 좀 더 고쳐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해설을 하고 이렇게 한 사이클이 진행이 되고요. 뭐 될까요? 그래서 제 수업은요, 이제 교과서 개념을 제가 제일 중요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과서 개념을 한 번 더
꼭 이제 서머리, 요약 얘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논술 기출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푸는지, 어떤 스타일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지 얘기를 하는 그런 수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수능과 논술을 한 번 대비할 수밖에 없어요. 약수령은 당연히 그런 수업이에요. 그죠? 그래서 수능과 논술을 한 번에 대비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계속 최근 기출을 분석하면서 이제 수련수 핵심 빈출 개념을 이제 계속 친구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주는 완벽하게 다지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제 반복 복습 커리큘럼인데요. 이제 숙제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첫 번째 수업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다시 쓰기라고 해서 복습 과제가 나가는데 이게 수업 시간에 풀었던 문제들을 다시 복습으로 내줘요. 근데 수업 시간에 풀 수 있는 양이 사실 한정적이잖아요. 시험도 중간에 보니까. 그래서 제가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몇 개 넣어놓고 대표 유형 하나 정도씩만 이렇게 풀어줘요. 그러면 야 1번은 풀고 2번은 집에 가서 풀어. 3번은 풀고 4번은 집에 가서 풀어.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학원에서 풀었던 것보다 조금 더 이제 많은 문제를 숙제로 하긴 하지만 그게 아주 많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시 쓰기를 하면서 한 번 더 문제를 보고요. 그 다음에 실전 모의 논술을 보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첨삭을 봤는데 항상 제가 친구들한테 야, 다음 주에 오기 전에 너 시험 봤던 거 다시 한번 훑어보고 와. 그죠? 그게 아니면 일주일 뒤에 다시 기억 하나도 안 나요. 일주일이면 너무 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서 첨삭 받으면서 아, 이 문제가 어떤 문제였고 뭐가 포인트였는데 내가 뭘 놓쳤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 번 더 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반복 학습이 되게 되는 그런 커리큘럼이고요. 이 밑에 선택 과제는요. 정석 예제하고 유제를 제가 계속 이제 친구들한테 너무 이제 따라오기 힘들거나 조금 더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정석 예제 유제를 얘기를 해줘요. 이게 정말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잘 못 풉니다. 정말로 잘 못 풀어요. 그래서 더 부족하다 싶은 친구들은 정석 예제 유제 아니면은 본인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더 많이 풀고 싶다. 그럼 그렇게 해서 계속 좀 제가 어느 정도 풀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거가 좀 안 되고 있는지를 계속 좀 체크를 하고요. 네, 대면 첨삭을 할 때 이때 이제 질의응답도 하고 친구들 개별 만약 숙제가 나갔다고 하면 그 개별 숙제 검사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거 연간커리는 예정이에요. 왜냐면 지금 개강이 언제 할지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3월에서 6월에 당연히 계속 중요한 게 단원별 핵심 빈출 개념을 정리하고 기출 분석하고 EBS 연계 교재 얘기해주면서 같이 풀고 그 다음에 변형도 문제를 풀고요. 7월부터 10월까지는 단원별 개념을 이제 뭐 예전처럼 막 꼼꼼하게 다 뭐 설명을 한다 이게 아니라 진짜 요약 진짜 중요한 거 이거 딱딱딱딱 이거 너네 지금 알아 몰라 이런 거 이렇게 이제 요약 정리로 갈 거고요. 기출 분석도 다시 또 한 번 들어가는데 이제 이때 기출 분석 들어갔던 거를 조금 더 이제 빠르게 이제 돌리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EBS 연계 교재를 하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국어랑 수학을 아마 같이 시험을 볼 수도 있고요. 아직은 미정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7월부터 10월까지는 국어 2시간, 수학 2시간 이렇게 해서 총 4시간이고 시험은 따로따로 봤었어요. 시험은 따로따로 봤었고 이제 추석 특강에는 국어랑 수학을 아예 진짜 실전처럼 국어 수학 합쳐서 15문제 이런 식으로 계속 실전 모의로 이제 특강이 들어갔었고요. 11월에는 이때도 이제 추석과 마찬가지로 파이널로 이제 마지막 EBS 연계 교재에서 조금 더 이제 변형한 그런 문제들 위주로 파이널 실전 모의가 이제 진행이 되고 국어 수학 시험을 아마 같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1년 커리는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약수령 논술을 만약에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꼭 이제 미리 준비를 하시면 너무 좋죠. 당연히 서술 연습도 해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는 뭐 5월부터 시작해야 돼, 6월부터 시작해야 돼라고 하시면요, 뭘 해야 되죠? 수학은 서술한 연습 꼭 시키셔야 돼요. 말한다고 이제 될지는 그건 또 이제 미지수지만 서술하는 연습 꼭 시키시고 그 다음에 EBS 연계 교재 꼭 열심히 풀어보시고 그다음에 국어 작품 같은 거 그죠? 작품도 잘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야 언제 나중에 시작하더라도 그때 가서 쫙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7월부터 대충 하면 되겠지 하면요 생각보다 친구들이 진짜 안 풀어져 있어요. 정말 안 되어 있어요. 정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제가 7월 이쯤에 이제 친구들 오잖아요. 그러면 EBS 연계 교재 변형한 거 이렇게 풀리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 이런 문제 처음 봤어요. 어려워요. 뭐 이래요. 근데 정말 이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수능을 볼 건데. 근데 마지막에 수능 끝나고 와서도 그런 말을 해요. 친구들이. 수능 끝나고 파이널만 들으러 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어려워요.
이거 다 EBS에서 나온 거야. 수능 특강에서 진짜 문제 조금씩 바꾼 거야. 근데 다 뭐 처음 봤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정말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정말 꾸준히 계속 공부했던 친구들만 이거 봤던 거, 이거 비슷한 거, 이거 어떻게 푸는지 풀진 못하겠지만 봤던 거 이런 식으로 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비를 언제 하더라도 항상 지금부터 혼자라도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제가 끝나고 국어 선생님까지 설명회 끝나고 나서요. 다 같이 질문을 받을 거니까 혹시 이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이따 설명회 다 끝나고 나서 같이 질의응답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국어 담당하는 김미영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설명이어가지고 나름 또 단아하게 이렇게 한번 입어봤거든요. 또 어머님들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또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차분하게 약수령 논술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이제 설명해드리고 또 구체적으로 문제 샘플도 좀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제 실질적으로 국어 유형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구나 확 이제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면은 그 안내 자료에 이렇게 생긴 거 하나 들어있을 거예요. 요게 이제 국어 실제 기출 문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이따가 저랑 같이 이제 보면서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안내해드리고 이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이제 김미영 선생님이고 올해로 이제 국어 강의를 한 지는 한 19년 정도 돼요. 생각보다 오래됐죠. 그리고 이제 약수령 논술이 사실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저희가 이제 2021년도에 이제 입시가 막 바뀌면서 가천대학교에서 이제 약수령 논술이라는 걸 이제 신설하면서 그때 이제 첫 시작이니까 사실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지은 쌤이랑 저랑 짝꿍이 돼가지고 국어, 수학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껏 지금 계속 함께 저희 같이 공부하는 게 아니고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 약수령 논술이 이제 초반에는 가천대가 워낙 많이 뽑기 때문에 가천대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해가 가면 갈수록 확실히 이제 인기도가 높아지고 있는 거를 저도 느끼고 많이들 주변에서 느끼시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러셔서 어머님들도 여기 많이 오셔가지고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하시는 것 같고 이게 실제 왜 그러냐면 좀 이따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약수령 논술을 하는 학교도 매해 조금씩 늘어나서 오늘도 이 올해에도 늘어나는 학교가 지금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아이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성적대로 이제 또 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많겠지만 보통은 내가 갖고 있는 성적보다 조금 더 어떻게 좋은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자연스럽게 갖기 마련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약수령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제 3등급부터 시작을 해서 4등급, 5등급, 6등급의 친구들 도 이제 준비를 통해서 실제 이제 역전 사례들이 막 나오고 하다 보면서 확 약수령 논술이 요즘에는 훨씬 더 관심을 갖는 구조가 많이 정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설명을 들어보시면 우리 아이가 조금 약수령 논술 좀 할만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가지실 수 있을 걸로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분하게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약수령 논술이 국어랑 수학을 이제 같이 보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럼 이제 어머님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약수령 논술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고 오신 어머님들도 많으신데 대개는 이제 약수령 논술이 아예 뭔지도 모르고 오신 어머님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 건데 보통 이제 약수령 논술 국어라고 하면 어머님들이 인문 논술 같은 건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인물 논술은 사실 많이 들어보셨죠? 익숙하시죠? 뭔가 소크라테스 배워야 될 것 같고, 그죠? 칸트, 뭐 데카르트, 막 이런 것 좀 사회적이고 철학적인 내용 좀 하면서 보통 이게 예실 샘플인데 인문 논술을 많이 적잖아요. 그래서 글자 수가 막 800자를 적어라. 아니면 뭐 1000자를 적어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글쓰기 능력이 잘 함양되어 있는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인문 논술을 많이 준비하는데 그럼 이제 약수령 논술을 준비하신 어머님들은 오히려 아니 그럼 우리 아이는 글을 1도 못 쓰는데 이거
준비해도 되냐?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시는 어머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약수령 논술은 그러니까 이름만 논술이지 논술의 특징이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저희가 이제 애들 그냥 내신 시험 볼 때 객관식 문제 있고 주관식 문제 있잖아요. 근데 요즘 학교들은 사실 주관식도 길게 쓰는 장형 안 내죠. 그냥 단답으로 깔끔하게 똑똑 떨어지는 문제들 많이 내잖아요. 근데 이 약수력 논술 국어가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막 이제 기술을 하고 이제 어떤 식으로 풀어 내려가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반면에 국어 같은 경우는 장형으로 쓰는 게 아예 없어요. 그래서 보통 단답으로 쫑쫑 끊어지거나 아니면 조금 길게 써도 30자 이상 넘어가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름만 논술이지 사실은 논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그냥 우리 아이들이 고3 때 수능 국어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다양한 걸 보지만 EBS를 기준으로 해서 수능 특강 책이랑 수능 완성 열심히 하죠. 그죠?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하고 학교 내신으로도 또 병행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공부량을 확보하는데 그 EBS 수특이랑 수완이라는 교재를 주관식으로 낸 유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훨씬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약수령 논술은 겁을 먹을 필요가 국어적으로는 전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를 깔끔하게 핵심을 뽑아 쓸 수 있는 수준만 있으면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유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약수령 논술의 포인트가 뭐냐? 라고 하면 첫 번째가 뭐냐면 약수령은 EBS 범위라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왜 그러냐면 그 전에 뭐 다양한 유형들의 뭐 이제 입시를 할 때 아이들 준비를 하지만 사실 약수령은 EBS 범위면 아이들의 심적 부담이 굉장히 덜 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되면은 근데 사실 아이들이 EBS 다 할 것 같지만 사실 공부량이 없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선생님 기출 10개년 돌리기도 바빠야 하면서 EBS 공부량이 생각보다 적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몇 년째 약수령 논술을 같이 공부해 오지만 야 니네 EBS 이거 학교에서 안 했어 물어보면은 선생님 이 작품이 EBS 있던가요? 막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이거 EBS 수특 앞부분에 있는 거야. 저도 막 당황하고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래도 여튼간의 범위 자체는 EBS로 추려지기 때문에 아이들의 심적 부담은 덜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한 권 한 권이면 좋겠지만 수특도 여러 권이긴 하죠. 그래도 문학이랑 독서가 메인이고 거기에 이제 특정 일부 대학 같은 경우는 화작이나 문법이 포함되는 구조라서 일단 책 자체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리고 독서 문학 요렇게가 이제 베이스로 깔리는 거고 그리고 일부 학교에 화작이랑 문법까지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구체적으로 제가 좀 이따가 대학별로 보는 그 과목에 대해서 이제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EBS 범위이기 때문에 실제 아이들은 이게 수능이랑 어떻게 보면 좀 연계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준비를 할 때 내가 크게 뭐 따로 노동을 해가지고 내가 준비를 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자연스럽게 내가 고3을 보내가면서 또 어떻게 보면 요것까지도 같이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게 이제 장점이고 다음 두 번째는 얘네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형을 쓰는 게 아니고 단답으로 끊어지는 걸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심적 부담이 덜하죠. 그래 EBS야? 그럼 좀 약간 할만할 것 같고 그리고 장형이 아니고 단답으로 쓰는 거야? 그러면 뭔가 내가 충분히 할만할 것 같은데? 이렇게 자신감을 얻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어적으로는 이게 되게 쉬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빡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무조건 고득점을 해야 돼.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이따가 제가 이제 총 문항수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국어랑 수학 같은 경우가 보통 이제 15문제 기준으로 움직이는 학교가 많은데, 이제 문과, 이과별로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통 이제 3대2 구조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과 학생이에요. 그러면은 수학이 9개, 국어 6개 구조인데 내가 만약 문과면 국어가 9개고 이제 수학이 6개 구조니까 3대2 구조가 나와서 보통 15문제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15문제에서 보통 우리가 합격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면은 아이들 시험 보고 오면은 무슨 문제 나왔냐 확인하고 그 대학별로 한 해가 지나면 올려줘요. 그 시험지가 이렇게 출제를 했다고 아예 사이트에 올려주거든요. 그럼 그 유형을 통해서 이제 합격권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예측을 할 때
보통 15문항이면은 한 13개 정도면은 완전 안정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의 이제 마지노선으로 끊는 점수 있잖아요. 근데 마지노선으로 끊는 점수가 11개 초반이에요. 그럼 이제 15개 기준으로 해서 11개는 무조건 맞아야 되고 11개는 좀 위험하기 때문에 12개까지는 맞아야 된다는 거면은 3개 정도 이제 미스가 나면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럼 이제 3개 정도 미스가 나면은 이게 솔직히 이제 저희 애들 풀고 가서 다 풀었니? 이렇게 물어보고 하면은 이 수학 같은 경우는 못 푼 문제들이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일부 약수령 학교에서 수학을 되게 까다롭게 넣는 문항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손도 못 대고 기본적으로 틀리는 문항수가 있단 말이에요. 수학 같은 경우. 그럼 이제 국어는 이제 몇 개를 맞아야 되냐? 우리 애가 이제 9개 아니면 6개를 보는데 그럼 국어는 거의 이제 만점을 목표로 하거나 아니면은 하나 정도 미스가 나는 걸 목표로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럼 설마 국어 정도는 국어인데 그리고 EBS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도 지금 몇 년째 아이들이랑 같이 공부를 해보면 정말 생각보다 엉망진창인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아예 이 작품이 수특에 있었는지조차 모르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국어를 대비하는 게 어느 정도 공부량이 확보가 안 되면은 그 기본을 맞춰주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느 정도는 시간을 투자해서 수특이랑 수완 정리를 확실히 하면서 최대 15문항 중에 11개 이상은 무조건 맞춰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국어는 만점 아니면 하나 정도까지를 조금 목표로 삼아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은근히 빡세요, 국어가.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마음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국어와 수학과 공부량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방식 같은 것을 조금 이제 조율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시험지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 요거 제가 PPT로 띄우긴 애매해가지고 요거 제가 안내문을 하나씩 드렸는데 요거 그냥 구경만 해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게 어차피 어머님들 좀 풀어보실 수 없고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 이제 구경을 하는 건데 이제 한 장을 넘겨보시면 이게 이제 학교가 다양한데 이제 가천대 샘플을 일단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근데 원래 이게 시험지가 한 해가 지나면 올려줘요. 대학교에서 이제 올려주기 때문에 이게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건데 작년 거 같은 경우 이제 한 달 후쯤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한 달 후쯤 이건 그래서 그 전해 거예요. 근데 여튼간에 우린 지금 이제 구경을 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어머님들 보시면은 우리 아이들이 좀 할만하다 이런 생각 좀 가져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요거 이제 범위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에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EBS 범위고 그래서 1페이지를 구경해 보시면 이게 실제 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올려줘요. 무단복제 이렇게 막 되어 있는데 요 그대로 이제 갖고 온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1번 문제를 하나 그냥 구경시켜 드리는 거예요. 1페이지를 보시면 요거 딱 보니까 비문학 지문 같죠, 그죠? 근데 수능은 훨씬 길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부 단락만 삽입해주거나 아니면 조금 압축을 해주는 구조로 이제 출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여튼간에 이렇게 좀 줄지만 여튼 지문의 내용이 채권이에요. 근데 독서 같은 경우는 채권이라든지 이런 경제 지문, 보험 이런 거 나오거나 아니면 또 과학 지문이 작년에 많이 나왔어요. 근데 과학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래프 나와가지고 뭐 그래프가 높아진다, 낮아진다, 속도가 빨라진다, 느려진다 이런 거 이제 쓰는 정도의 구조인데 이 정도만 나와도 아이들이 지문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근데 생김새는 요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1페이지를 보시면 채권 지문인데 이게 지금 문제를 보시면 장형이 아니죠. 거기 문제 보시면 보기는 제시문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보기에 1, 2, 3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찾으세요. 이런 식으로 되어서 본문의 내용을 핵심어를 삽입하는 정도거나 아니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한 뒤에 빨라진다, 느려진다, 많아진다, 적어진다 요 정도를 쓰는 구조로 작성하는 형태의 시험이에요. 그리고 하나 정도를 더 보시면 그 다음 3페이지에 있는 요실제 기출도 비문학 지문인데 보이시죠? 컴퓨팅 환경 이런 거 나오면 아이들이 즐겁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잘하는 아이들도 있고 한데 또 한 장 넘겨보시면 실제 기출 문제도 보기는 기억에 대한 발표가 어쩌고 저쩌고이다
하고 여기 내용을 정리했을 때 동그라미 1번, 2번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찾으세요 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면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문학을 보여드리면 그 5페이지의 문학 이거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이라고 이황이 많이 들어보셨죠? 고상국어과라고 수능에도 많이 출제가 된 유명한 고전 시가인데 이런 거 이제 사실은 저희가 충분히 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혹은 이제 학교에서도 있고 왜냐면 EBS 있는 제재이기 때문에 근데도 아이들이 이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무조건 문학이나 이런 것도 꼼꼼하게 정리가 필요한데 문제 유형은 굉장히 간단해요. 거기 이제 또 문제를 실제로 보시면 보기는 어쩌고 저쩌고를 이해한 것이다. 보기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제시문에서 찾아 쓰세요. 그러니까 내용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충분히 시간 안에 확인할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한 장 더 넘겨보시면 독서 뭐 명목학회라든지 아니면 또 한 장 넘겨보시면 소설 중에 뭐 백학선전이라든지 이런 고전 소설이 실제 이제 기출되었음을 보실 수 있잖아요. 이게 실제 학교 기출이기 때문에. 근데 조금 넘기셔가지고 제가 많이 삽입해 드렸는데 한 19쪽 정도를 한번 보시면 이게 저희가 이제 실제 수업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원래 저희가 그 약수령 논술 시작할 때 초반에는 거의 파이널만 진행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머님들의 이제 니즈 자체가 이제 너무 이제 수능 공부하기도 벅차고 하니까 약수령은 예를 들면 마지막 10월 한 달 하거나 아니면 이제 수능 끝나고 한 주 정도 돌리거나 그러다가 점점 약수령 논술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니즈가 빨라지면서 한 9월부터는 이제 무조건 해야 되지 않냐. 그래도 한 두세 달은 해야 된다. 로 니즈가 더 빨라지고 그 해로 더 빨라지면서 이젠 여름방학에는 무조건 시작해야 된다. 무조건 7월부터는 해야 된다. 이런 니즈로 저희가 작년에도 7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제 점점 더 니즈가 커지는 거예요. 왜냐면 약수령 논술이 요즘 관심 갖는 학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지은쌤은 지금 이제 빨리 시작을 하시려고 지금 왜냐면 미리 준비하면 확실히 좋긴 좋아요.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도 이게 어떻게 준비를 하는 거냐면 아이들이랑 이제 모의 논술이라는 걸 꾸준히 봐요. 그러니까 모의 논술은 뭐냐면 일단 아이들에게 범위를 정해줘요. 예를 들면 이번에는 수능 특강을 1쪽에서 100쪽까지를 해. 그 다음 주는 101쪽에서 200쪽까지를 해. 그 다음 주는 200쪽에서 300쪽까지를 해. 이런 식으로 범위를 지정해주고 아이들도 스스로 공부해올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저도 핵심을 조금 알려주고 하면서 모의로 이렇게 변형 문제를 내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시간 안에 푸는 훈련을 실제적으로 하면서 시간 안에 내가 빠르게 독해를 할 수 있나? 이렇게 스스로 돌이켜보기도 하고 또 억지로라도 변형 문제를 과제로도 풀고 하면은 확실히 아이들이 공부만 하고 나 다 한 것 같아 끝 이게 아니고 내가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아 내가 이거 여기가 조금 부족했구나 내가 이걸 생각보다 놓쳤구나 이런 걸 스스로 돌이켜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19쪽부터 들어있는 게 저희가 실제 이거 한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근데 이게 제가 왜 가져왔냐면 여기 지금 지문을 보시면 19페이지 채권이죠. 저희가. 그러니까 그 많은 지문들 중에서 사실 이제 선생님의 눈으로 봤을 때 요거는 충분히 문제가 대학교에서도 변형이 가능하다. 왜냐면은 이게 지문 중에서도 이게 변형이 이건 영판 안 된다. 이게 딱 봤을 때 이건 좀 불가능해. 이런 지문도 있지만 또 오래된 선생님의 눈으로는 이거 딱 봤을 때 아, 요거는 딱 문제로 변형시키기 좋겠다. 이렇게 보이는 유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유형 위주로 저희가 편집을 해서 아이들이랑 이제 모의 논술도 풀어보고 과제로도 배부해서 풀어보고 하는 건데 실제 이거 19쪽에 이제 채권 지문 이것도 이제 저희가 했던 거고 그것만 가져온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어머님들이 아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가 조금 도움은 되겠다 이거를 확 느끼실 수 있고 왜냐면 그러면서 이제 저는 제 자랑을 좀 해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또 컴퓨팅 환경 이것도 저희가 실제 교재로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거고 또 한 장 넘기셔가지고 23쪽 보시면 또 고상국어과도 저희 했고 보이시죠? 명목학회도 했던 거고 이거 그래서 페이지가 엉망인 거예요. 저희가 찐으로 했던 페이지를 제가 갖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장 넘기시면 백학선전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핵심 제재를 꾸준하게 아이들이랑 해보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이거 우리 그때 공부했던 건데 이렇게 느끼면 확실히 이제 부담이 덜해지고 확실히 시간이 단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모든 공부가 다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수능 국어 공부할 때
애들이 왜 EBS 공부하고 왜 기출문제 공부하겠어요? 이제 다양한 유형을 미리 접해보면서 또 익숙해지고 또 아이들이 요즘에 연계 문제나 연계 모의고사 엄청 사다가 풀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소화했나. 수능도 그렇게 돌이켜보는 게 메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약수령 논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는 이제 학원 강사 입장에서 말씀드리지만 물론 또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이제 EBS로 공부하는 친구들도 많겠지만 사실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건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학원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변형 문제라든지 꾸준히 풀어보면은 확실히 아이들이 아, 좀 익숙하다. 이번에는 시간 맞춰서 내가 잘 푼 것 같다. 이렇게 자신감도 좀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1년을 보내볼 수 있는 구조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약수령 논술 그럼 국어를 어느 대학에서 얼마나 뽑냐? 요걸 이제 간단하게 보여드릴 건데, 이제 수학만 보는 학교도 많지만 다수의 학교가 이제 국어도 보면서 수학도 보는 구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순서는 지금 이제 많은 순서대로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 사실 가천대가 많은 이유가 가천대가 이제 초반에 시작을 했기도 하고 대를 이제 뽑기 때문에 사실 가천대 아마 여기도 다수 학부모님들께서 가천대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오셨을 걸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가천대는 올해도 여전히 많이 뽑고 그리고 이제 수원대라든지 강남대, 한신대, 국민대, 을지대, 서경대, 삼육대, 신한대, 상명대 이렇게 뽑는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상명대랑 이제 을지대가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근데 상명대 같은 경우는 그 인서울 학교인데다가 컷이 되게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들이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시는 구조가 나왔고 그 을지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보건이나 간호 쪽에 강세가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또 이제 수리논술 준비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또 을지대 같은 경우도 관심 가지시는 한 부분이 되게 많으세요. 근데 제가 여기 이제 빨간색이란다. 파란색으로 이렇게 진한 걸 씌워놓은 건 뭐냐면 얘네가 이제 올해 이제 유념하셔서 봐야 되는 학교인데 첫 번째는 이제 얘들 강남대 그리고 국민대 서경대를 칠해놓은 게 이제 강남대랑 국민대 같은 경우가 올해 이제 신설될 걸로 추정이 돼요. 근데 아직 안 나왔어요. 그 세부적인 게. 아까 아마 지은쌤도 말씀을 해주셨을 건데 지금 명확하게는 안 나왔지만 지금 이제 논술 학원 라인에서 이제 살살 소문이 이제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구조로 봤을 때 강남대는 거의 확실하다. 약수령 논술이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돌고 국어랑 이제 수학 결합으로 이제 출제가 되는 구조로 가천대라 매우 유사한 형식으로 이제 전개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많이 관심 가지실 것 같고 그 국민대 같은 경우가 이제 높잖아요. 인서울 라인에서.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정말로 아직은 잘 몰라요. 근데 약수령식으로 할 것 같다라고 엄청 지금 소문이 돌고 있는데 또 일부 선생님들은 아닐 것 같기도 하다. 이렇게 또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조금 기다려 봐야 국민대는 확정될 것 같고 그 서경대 같은 경우는 왜 이게 색깔 칠했냐면 얘네가 원래 있다가 작년에 소멸을 했다가 다시 또 이제 생기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또 서경대까지도 어머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구조인데 그래서 요렇게 학교들이 이번에 국어랑 수학이랑 이렇게 연계를 해서 보는 학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문항수로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고 아마 정리가 잘 되어 있으셔가지고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인문이랑 자연 라인은 3대 2로 끊어져요. 이제 국어랑 수학의 비율이. 그래서 인문 같은 경우에는 15문제가 기본이면은 국어가 9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고 자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학이 9문제.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15개 정도의 문항이 출제되고 이 중에 이제 합격권이라고 하면 무조건 11점대 초반이 찍어야 그게 이제 거의 커트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2개 이상을 목표로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수의 학교가 이제 3대 2 구조예요. 그래서 가천대라든지 삼육대가 그런 모습이고 여기 보시면 이제 10대 5 구조로 인문이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차이가 나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원대나 한신대 같은 경우는 인문은 국어가 10개가 들어가고 오히려 자연계 같은 경우 수학이 10개가 들어가고 하면서 조금 바운더리가 넓어진 구조가 나오고 그리고 을지대나
서경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반 구조예요. 그래서 을지대는 이제 국어와 수학이 7문제 7문제 라인이기 때문에 반반 구조, 서경대도 반반 구조인데 근데 상명대 같은 경우는 8대 2로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인문 같은 경우 국어를 확 많이 보고 수학 같은 경우 또 수학을 확 많이 보는 구조지만 여튼간에 국어가 포함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명대 또 관심 있는 어머님들은 요 문항수 같은 경우에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아까 이제 무슨 문제가 들어가냐. 근데 제가 이거 샘플로 보여드린 건 다 문학이랑 독서예요. 근데 우리가 수능도 문학과 독서가 기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특이랑 수안에서 문학이랑 독서는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려요. 그래서 배운적으로 베이스로 깔리고 거기에 이제 일부 학교가 화작 문제를 넣거나 아니면 문법 문제를 넣는 구조가 나오는데 사실 화작이라든지 문법 라인에서 문법 문항 같은 경우에는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이과에선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처에선 이과는 내지 않고 문과 라인에서만 문법이 포함되는 반면에 나머지 학과 같은 경우는 사실 기출이 이게 오래 진행이 됐으면 야 늘 안 냈어 이렇게 하겠지만 사실 뭐 을지대 같은 거 작년에 처음 신설됐고 하면은 한 번 안 나왔다고 해서 뭐라고 이제 공표해 드리기가 애매해지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여기 보시면 이제 독서라든지 문학이 베이스로 깔리고 이제 문법이 들어간다고 거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학교 자체는 가천대, 삼육대, 상명대 을지대 이렇게까지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라인에서 가천대 같은 경우는 지금 대대손손 이과에서는 문법은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문과에서는 계속해서 문법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 점은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 문법 얘기는 왜 하냐면은 막판에 저희 파이널 할 때도 아이들이 문법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 왜 그러냐면 이제 생각보다 국어는 점수를 많이 확보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수능에서 문법을 선택 안 하고 아이들 중에 이제 화작을 선택하고 이런 아이들은 문법 베이스가 엄청나게 약하고 정말 어느 정도로 약하냐면은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 그 음운 변동이라든지 이런 거 배워요. 예를 들면 국외음악, 비음악 이런 거 배우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1학년 때부터 이제 진지하고 열심히 이제 내신을 준비하지 않았던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 그리고 난 어차피 화작할 건데 뭐 문법 몰라도 되지 뭐 이렇게 이제 고3까지 이어온 친구들 중에서는 이 문법 한 문제가 사실은 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을지대를 쓸 건데 문법 하나가 큰데 나는 화작 선택이라고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 근데 이 하나가 생각보다 타격이 되게 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아이들이 선생님 저 그럼 문법을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이걸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너무 깊이 있게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수능 공부도 해야 되고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는 아무리 그래도 한 문제 정도 맞추면 좋긴 좋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 그렇게 고난도 문법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음운 변동이라든지 품사라든지 문장 성분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수준에서 이제 언매 문제 하나가 출제가 되는 구조인데 근데 생각보다 그 개념도 넓고 깊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문법이 포함되어 있는 학교 같은 경우를 지망하는 학생들은 그 문법 문제 하나 맞추는 게 생각보다 또 되게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고 그럼 화작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왜냐면 화작 같은 경우는 따로 준비하기도 애매하고 그 문제 중에서도 문항의 그 난도가 그렇게 높게 출제되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화작은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기본적으로 이제 독서랑 문학 수특이랑 수안을 열심히 준비하면서 독서랑 문학을 꼼꼼하게 정리하는 거 그리고 내가 지망하는 학교가 문법 문제 한 문제를 포함할 경우에는 문법의 기초도 충실하게 다루는 거 요렇게 하시면은 전반적으로 흐름은 잡으신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그럼 이제 국어를 어떻게 준비하냐 이렇게 할 때 이제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미리미리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 되게 뻔한 얘기예요. 사실 좀 미리미리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지금 지은쌤이랑 계속해서 그 약수령 논술 첫 해부터 저희가 하면서 처음에 막 그랬어요. 이 정도 하면은 애들이 엄청 쉽게 풀지 않을까? 이 정도면 문제 너무 쉽게 낸 거 아닐까? 막 이러는데 막상 이제 모의 논술 보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너무 엉망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아이들 불러다가 이제 물어보는 경우도 많아요. 너 근데 이거 이 작품 몰라? 이렇게 물어보면은
선생님 이게 수능 특강이 있었어요? 막 정말로 이렇게 물어보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으로는 아니 지금 벌써 2학기고 왜냐면 원래 처음에 약수령 논술은 좀 늦게 저희가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벌써 한 학기가 끝나고 이제 2학기 한참 이제 무르익고 이제 수능도 얼마 안 남고 이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이 작품이 수능 특강에 있는 거조차 모르는 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것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수능 수특이랑 수완이 나온다면 어머님들도 아 이게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가 수능 국어를 공부하면서 다 정리 어느 정도 해두지 않았을까? 근데 이게 생각보다 오해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무조건 준비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사실 국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여름방학 이후로부터 이제 수업을 잡으려고 생각 중이긴 한데, 그래도 일단 1학기에는 아이들이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 책 있잖아요. 물론 수능 완성은 좀 늦게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충실하게 공부하는 거. 근데 이거는 고3 내신을 하는 아이들도 준비를 많이 하고, 그리고 실제 그 수능 준비를 할 때 EBS는 완전 기본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량이 무조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무조건 1학기에는 수특과 수학 라인에 있는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꾸준히 풀어보는 거. 생각보다 2학기 돼서 선생님 저 살까요? 이런 애도 있어요. 아예 안 사가지고 선생님 저 이제 살까요? 왜냐면 학교에서 몇 장 정도만 가르치는 학교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 그 프린트 몇 장 정도만 그냥 하고 아 나는 그냥 뭐 그동안에 나왔던 기출문제집 위주로 공부해야지 뭐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실제 EBS 책이 없어가지고 선생님 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죠? 살까요? 뭐 이런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그거 볼 때마다 아니 너는 그럼 1학기에 뭐를 했니?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자녀분들에게 이제 1학기에 미리 준비할 얘기를 이제 나누신다면 기본적으로 좀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좋겠고 특히 저는 이제 국어 선생님이지만 수학을 좀 미리미리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국어는 단답이기라도 하거든요. 이게 짤막짤막하게 쓰는 거라기도 하는데 수학은 그게 아니고 서술을 하는 법을 익혀야 돼요. 왜냐면 이제 장형으로 쓰고 한 문제를 쓸 때 뭐 처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내용의 전개 과정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막 1점씩 깎이고 2점씩 깎이고 이런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문제를 풀면 이제 엉망진창으로 푸는 법으로 잘못 이제 서술의 기본기가 잘못 잡힐 수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국어 선생님이지만 제가 이제 아이들의 합격권을 위해서 미리 이제 조언을 드릴 때 좀 수학은 미리미리 조금 써보는 훈련도 많이 해보고 공부량이 확실히 있어줘야지 이게 합격권에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 요걸 좀 마음으로 생각해 두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이제 EBS를 충실하게 이건 완전 기본이에요. 왜냐면은 다 EBS예요. EBS. 그러니까 초반에는 EBS에 낸다고도 하면서 외부 지문을 조금 섞거나 이런 구조가 나왔는데 요즘엔 트렌드 자체가 거의 EBS입니다. 그래서 다수 학교가 그냥 EBS 베이스로 끌고 가는 구조가 기본적으로 나오고 그 초반에 이제 가천대가 약수령을 시작했는데 가천대가 이제 1000명대잖아요. 다른 학교보다 훨씬 많이 뽑잖아요. 그럼 이제 다른 학교들이 가천대 유형을 보고 이제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점점 더 파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올해 지금 이제 신설되는 학교도 아마 가천대랑 유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기본적으로 가천대가 많이 뽑고 가천대 응시위원이 많고 그러면서 다른 대학들도 영향을 받아온 구조기 때문에 시험 유형이나 범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무조건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EBS를 베이스로 좀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저는 학원 선생 입장에서는 단순하게 EBS만 공부하고 암기하는 데서 벗어나서 이제 조금 모의논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풀면서 접목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근데 사실 어머님들이 시중에 이제 또 책도 많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아, 그래, 그럼 그런 것 좀 풀려볼까?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어머님도 많으신데, 생각보다 EBS 내용을 그 변형 문제로 책에 다룰 수가 없어요, 그게.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책으로는 도움을 많이 받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원 강사 입장에서 이제 조언을 드리는 거니까 또 어머님들이 걸러 들으실 수도 있는 포인트지만 여튼 간에 모의 훈련을 해보는 건 무조건 중요해요. 왜냐면 어느 정도 공부량을 정해주고 그거와 관련돼서 모의 논술을 풀어보고 과제로도 풀어보고 억지로라도 풀어보고 하면은 익숙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속도도 붙고 푸는 훈련
훈련도 되고 하는 구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조드리고 싶은 게 좀 미리미리 EBS를 열심히 하는 거, 그 모의논술 훈련을 통해서 꾸준하게 체화하는 거. 그 마지막으로 검증된 선생님. 이제 저는 이제 저 또 자랑을 해야 되니까. 근데 사실 이제 어머님들이 약수령 논술 관심 많이 가지시면 주변의 학원이나 이렇게 많이 이제 알아보실 거예요. 근데 수학 선생님 얘기는 말고 이제 저는 이제 국어 선생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국어 약수령 논술 선생님 중에는 사실 이제 국어 선생님 자체는 많이 없으실 거예요. 거의 다 이제 그러니까 논술학원에 있으신 인문 논술 선생님들이 이제 논술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국어 논술까지 하시는 선생님들 구조가 많아요. 거의 다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약수령 논술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국어 선생님입니다. 저는 원래 논술 선생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검색해 보시면 아실 수가 있을 텐데 제가 올해로 19년 차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스카이에듀나 이런 우르비나 이런 인강 사이트에서 제가 한 2010년에서 18년 정도 한 9년 정도 또 인터넷 강의도 했어요. 수능 국어 강의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생각보다 수능 국어에 특화된 선생님이 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수능에 특화된 선생님이 사실은 문제 제작이나 이런 것도 EBX의 핵심을 좀 짚어서 아, 요거는 낼만하다. 요거는 핵심 적이다. 이게 보는 눈이 조금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를 어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선택을 하실 때 아무래도 또 이제 다양한 학원들이 이제 선택지에 있으시겠지만 조금 이제 수능 국어에 특화된 선생님이 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에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 그럼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이제 합격생들의 후기를 좀 가져왔거든요. 사실 저는 나 부끄러워가지고 이런 거 별로 안 하는데 보시면 늘 설명회 때 이 후기를 어머님들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되게 이제 깔끔하게 잘 쓴 학생 후기를 좀 갖고 왔는데 이 친구는 이번에 이제 따끈따끈하게 이제 식품생명공학과 합격한 여자친구 의 후기거든요. 근데 요게 제가 왜 갖고 왔냐면 이거 국어 얘기 아니고 수학 얘기인데 요걸 보는데 뭔가 저도 막 너 너무 잘 썼다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자, 이걸 좀 보여드리면 얘가 이제 다른 학원에서 약수령 논술을 수강했던 친구 같아요. 수리 논술을 수강했던 친구 같은데 이제 수리 논술 같은 경우는 요 아이도 이제 어려워한 게 여기 보면 선생님과 소통할 기회가 없고 첨삭을 프린트한 종이로만 준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학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풀어라. 프린트한 종이로만 그냥 답지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봐서 어느 부분의 개념이 부족하고 어떤 개념을 적용하는지 내가 알 수는 없었다 하고 이 친구가 보니까 재수를 또 했더라고요. 그래서 재수학원에서도 또 약수령 논술 수업을 들었던 친구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도 선생님이 문제만 풀이하셨기 때문에 나는 모든 학원이 다 이런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 친구가 이제 다른 친구의 추천으로 여기 이제 학원에 와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이제 좋았던 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수리 논술에서 여기는 이제 주제들을 테마별로 쪼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집합이면 집합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봐도 테마별로 쪼개서 하시더라고요. 주차가 있으면 테마별로 쪼개서 하시고 그리고 그 개념을 적용해서 쉬운 문제부터 고난도 문제까지 순차 배열하는 문제를 풀고 그리고 모의 논술 자체도 그 개념들을 이용해서 풀어서 엄청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이제 옆에서 첨삭도 해주시고 저는 이제 국어 선생님 입장에서 참 지연 선생님 힘들겠다 이 생각을 엄청 해요. 그 왜 그러냐면 국어는 단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채점을 할 때도 저희 조교 시켜가지고 야 이거 빨리 채점해라 이렇게 시키면은 조교가 금방금방 채점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단답으로 끊어지고 문항에 뭐 쓰는 게 뭐 3개 정도를 쓰면 뭐 3점, 3점, 4점 이런 식으로 이제 채점을 하면 되기 때문에 엄청 금방 채점을 해요. 근데 수학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에요. 한 장을 채점하는데 뭐 4, 50분씩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못하고 이제 조교 선생님부터도 막 끝없이 채점을 해야 되고 일일이 그거 막 손필기로 고쳐주시고 이런 걸 보면은 야 이거 진짜 수학이 만만치가 않다. 근데 확실히 그렇게 하면 아이들은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고 느끼겠다. 이거를 옆에 있는 국어 선생님인 저도 이제 느낄 정도니까 확실히 그런 포인트가 핵심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것도 이제 또 다른 학생의 합격 수기인데 이 친구도 첨삭 얘기 엄청 많이 해요.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 제가 봐도 이 첨삭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저도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그 요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전 연습 어쩌고저쩌고 하고 또 요 친구 이제 국어 얘기도 많이 했던 친구여가지고 제가 사비
투입을 했는데 얘는 이제 국어에서 실전에서 너무 도움이 됐던 게 뭐냐면 학원에서 실제 했던 게 많이 나와서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다 하는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학원에서 풀었던 모의 논술에 나온 국어 질문이어서 그대로 나와서 엄청나게 시간을 절약했기 때문에 마음이 엄청 편안했다. 이런 제재거든요. 그래서 다수의 아이들이 아마 장점으로 느낀 포인트는 그런 걸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차분하게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적용을 해서 실제 시험장에서 이제 실력을 발휘하면서 이제 합격의 결과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님들도 이런 식으로 약수령 논술이 구성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준비하면 되겠다. 그리고 실제 시험지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거 많이 구경하신 소중한 시간이셨을 걸로 생각이 되고 그럼 국어 논술 저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마무리하고